안녕하세요, 허락카드입니다. 오늘은 카스로 아연 도금을 해도 되나? 그 시험은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있죠? 뭐 창의력 그거 하면 늘 나오시는 그 훌륭한 분이신데, 지금 보면 내익성 시험을 하는데도 창의력을 발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규격이 없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 표면 처리 관련 거시기한 질문에 그 한 번 예가 있었습니다.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소금을 넣고요. 소금물에다가 제품을 담궈 넣어서 우리가 평소에 알던 내용하고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맛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글루코탄산 나트륨이기 때문에 이게 또 부식 억제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을 하실 때는 규정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공인기관에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지스 Z2371 KSD 9502의 그런 같은 시험의 그 1번 규격인데, 거기에 정의가 나와 있는 거면 전기 아연 도금 및 도금 피막에 크로메이트 처리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 그 규격은 지스 H8625고요. 중성 염수 분무 시험을 통해서 내익성을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한국에서도 아마 상식적으로 그렇게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자 보시면 아연 도금을 했을 때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부식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백청후에 있다 적청이 돼서 모든 아연이 날아가고, 그러면은 완전히 뻘겋게 그 다음에 철만 부식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여기 사진은 이제 아연 도금 강판에다가 크로메이트 처리를 해가지고 테스트한 거고요. 부식의 진행 방향은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보면 처음에 강판이 있고 백청이 발생을 하고, 백청이 이제 넓어지다가 어느 지점에는 아연이 더 이상 부식을 갖다가 막아주는 역할을 못하면서 철이 이제 녹아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빨간색으로 러스트, 적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시험에도 워낙 자주 나오고요. 아연을 하면은 희생양극이 돼서 자기는 부식이 돼서 어떻게 돼요? 아연 이온이 되고, 거기서 나온 전자 두 개를 갖다가 철에 공급을 해주면서 철의 부식을 갖다가 막아준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은 좀 더 공부하시려고 그러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한 4편의 정도로 해서 뭐 녹은 아연이 지킨다, 철을 보호하는 아연 뭐 등등으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연 도금에 카스를 해야겠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실제로 제 지인분이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그때 답변을 해줬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큰 기업에서 평가법을 갖다가 중성연부에서 카스로 하겠다, 그렇게 문의가 왔고, 그래서 대답을 해서 일단은 하든 그냥 염수분무 시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은 먼저 잘 몰라서, 그 다음에 뭔가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시험 결과를 못 믿는다, 그 다음에 도금업체와 원청 간의 크레임 이슈가 있겠죠. 잘 몰라서는 이것도 아연 도금도 실제로 하면 300시간 막 그렇게 걸리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창의력을 발휘한 건 아니고 KSD 9502 보니까 카스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가혹하니까 빨리 끝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이것도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남들은 이걸 안 하는데 이걸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주위에 물어봤더니 그런 시험도 있는데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표면처리나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염수분무 시험 KSD 9502의 그 역사부터 본다 그러면은 맞지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그 중성 염수분무 시험 결과를 못 믿는 거예요. 그 제품을 갖다가 받아서 그 다음 필드로 나갔는데 거기서 부식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크레임을 맞겠죠. 녹이 슬었다고.
그 도금업체한테 이건 너희가 잘못 맺는 거다. 근데 그 제품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은 도금 두께도 정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처리도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또 다시 중성연부 시험을 갖다 했더니 또 제대로 나와요. 그러면 너희가 실험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1, 2번으로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아 그걸로 해봐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 저번 시간에 중성염수 분무 시험이란 거는 어떤 그 ISO라든지 그 다음에 GM 규격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서 그 수명 예측이라든지 어떤 필드에서 어떤 현상이 어느 정도 버틸지를 갖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수익 검사라든지 품질 거기서 이 제품이 규격에 맞게끔 돼 있는지를 갖다 평가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지나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뭐 다 재도금을 해달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비상식적이죠. 뭐 갑질의 끝판왕인가 그 정도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그저 업체 간에 그런 크레임으로 해서 뭐 소송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제품 자체로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나갔을 때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러면은 제품으로서의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아마 CQR11 GM 규격을 갖다가 받은 업체들이 많을 텐데 보면은 옛날에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회의도 몇 번 가봤지만은 스티븐 콩이라는 친구가 그때 하고 있었어요. 중국계 캐나다 사람인데 보시면 샘플을 갖다가 제출을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자기가 만들고 있는 제품을 하는 게 아니죠. 표준 샘플을 갖다가 미국에서 사서 그 다음에 테스트를 갖다 만들어서 그거를 미국으로 보냈을 때 공인기관에서 테스트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우열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이 업체가 만든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필드에 있는 현장에서 나오는 것들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서 바로 염수분무 시험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쪽에서도 알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업체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규격을 갖다 잘 지키느냐를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밑에는 아연도금의 규격인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PF, ZN3, 5, 8, 그 다음에 13, 25 해가지고 이 도금 두께입니다. 그래가지고 순수 아연도금을 갖다가 철 위에 도금했을 때, 그 다음 크로메이트 처리는 색깔에 따라서 B, C, D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백록은 다 똑같습니다. 도금 두께하고 상관이 없죠. 여기는 왜냐면 백청은 크로메이트가 잡아주는 거예요. 일시방청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적록 같은 경우, 적청이죠. 이 경우에는 3마이크로 했을 때는 발생 시간이 120시간, 그 때문에 5일 때는 168, 그 다음에 25마이크로 붙었을 때는 360시간으로 해가지고 시간 따라서 증가를 합니다. 왜냐면 아연 두께가 두껍다는 것, 그만큼 아연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버텨주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그 pH 25도에서 상대적인 부식 척도예요. 아연에. 이 경우를 보시면은 중성 영역 7에서 8, 그 다음에 중성 염수 분무 시험에서 나오는 그런 조건이 한 1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pH가 2, 3 그 정도면은 20배에서 50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성에서는 아연이 급속하게 용이된다는 얘기죠. 근데 카스는 중성 염수보다 pH가 낮죠. 3.1에서 3.3이니까 온도도 50도씨로 높습니다. 거기다 염화동을 집어넣어 가지고 갈바닉 셀을 형성해서 또 녹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가혹한 시험이기 때문에 아연이 너무 빠른 속도로 부식이 되기 때문에 가속 시험은 되는데 서로 간의 차이를 갖다가 보기가 힘들어요.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카스를 할 거야. 그래서 카스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어느 규격하고 비교해야 될지를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 실험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도 가끔 보면은 잘 모르시니까 이걸 갖다가 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에 나왔었는데 표면기술, 일본 표면기술 2006년에 마스모토라는 사람이 쓴 자료에 보면은 지금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위에 보면 타우 1에서 타우 3까지 해서 보면은 지금 초기에 했을 때 아연 자체의 부식, 그 다음에 희생 방식, 그 다음에 백청에 의한 철강 억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요. 그 이후 철강이 부식이 됩니다. 이 긴 기간을 갖다가 아연 도금 두께라든지가 영향을 미치는데 카스트로 하면은 그냥 싹 녹아버리니까 이게 뭐가 좋은 건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한 걸 보면 강판을 봤을 때 그냥 강판은 스틸이기 때문에 중성 염수라든지 카스라든지 일단 뭐 CCC 테스트를 하든지 다 적청이 발생하고 끝나는데 아연동 강판의 크로메이트 처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금 중성 염수 분무 CCT나 산성비 CCT에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백청이 발생했는데 카스는 부식 속도가 무지 빠르죠. 그리고 여기서 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또 이걸 보고서 그럼 우린 CCT를 해야겠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CCT는 자동차 부품에서 단품이 아니라 이제 부품이 아니라 단품을 가지고서 이 재질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주철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강판을 쓰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아연 도금이 좋은지 아니면 뭐 스테인리스가 좋다든지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장비도 많지 않고 가격이 무척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품질이라든지 수익 검사의 일반적인 그런 시험에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또 뭐 이거 보고서 또 그걸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시험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싶은 거는 일단 규격이 있으면 규격을 지켜주시고 룰을 따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름길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까지 실험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음대로 줄여서 그런 창의력을 발휘하시면 안 되고 정도를 걸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부식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 원리는 무엇인지, 그 다음 제대로 시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챔버에 들어가면은 부식이 돼요. 근데 왜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냥 늘 하시는 대로 하겠지만 온도가 몇 도이고, 그 다음에 샘플을 넣을 때의 각도가 얼마이고, pH가 얼마이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정해놨는지. 이것도 약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마음대로 좀 NaCl 농도를 높일까 아니면 온도를 높일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